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예솔입니다. 주린이 탈출기 진짜 너무 오랜만이죠. 주린이 탈출기가 아니라 주린이 표류기가 됐네요. 천천히 결승점까지 같이 가보자고요. 27번째 강의 주제는요. 퍼예요. PER. 주식을 시작하고 몇몇 뉴스들을 보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들 접했을 겁니다. 어떤 종목의 퍼가 몇 배고 그래서 고평가된 상태다, 저평가된 상태다. 그쵸? 그리고 제 채널에는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으신데요. 제가 공모주 분석 영상을 올릴 때마다 퍼라는 단어를 언급하죠. 공모가가 비싼지 적정한지를 평가할 때. 근데 많은 주린이 분들이 이 퍼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괜히 또 영어라서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스킵하고 들으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퍼는 현재 이 주식이 비싼 건지 아니면 반대로 저평가된 상태인지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실용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꼭 개념 잘 정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종목이 많이 저평가된 상태라면 미리 사놓고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을 때 팔아서 또 수익을 잘 챙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강조하는 가치 투자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퍼란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죠. 퍼는 Price Earning Ratio의 줄임말이고요. 우리말로는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주가를 EPS로 나눈 값인데 여기서 EPS는 Earning per Share의 약자고요. 주당 순이익을 뜻합니다. 즉 어떤 기업의 주식 한 주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시장에서는 이 주식 한 주당 가치를 몇 배까지 평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거죠. 예를 들어서 A기업의 현재 주가가 10,000원이고 EPS는 1,000원이다. 그러면 A기업의 퍼는 얼마일까요? 10,000원 나누기 1,000원에서 10배가 되겠죠. A기업의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주가는 10배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퍼가 높을수록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높다는 뜻이니까 고평가, 반대로 퍼가 낮으면 저평가라고 하겠죠. 어때요 여러분? 이해 잘 되셨을까요?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 퍼를 조금 쉽게 설명할 때 원금 회수 기간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럼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짜리 주식을 한 주 샀는데 이 회사가 1년간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100원이라면 내가 주식을 사면서 들인 비용, 이 1,000원을 회수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까요? 네, 10년이 걸리겠죠.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떡볶이 가게를 차렸어요. 1년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 투자금 1억을 회수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년이 걸리겠죠. 이게 바로 퍼가 되는 겁니다.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회사의 가치가 몇 배인지.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요. 퍼의 공식을 한번 변경시켜 볼게요. 앞에서 봤던 식 그대로 끌어왔고요. 퍼는 주가 나누기 EPS인데 EPS는 당기순이익 나누기 총 주식수잖아요. 자, 여기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총 주식수를 다시 곱해줄게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변하죠? 분자는 주가 곱하기 총 주식수 해서 시가총액이 되고요. 분모는 EPS에 다시 총 주식수를 곱했으니까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퍼는 주가 나누기 EPS, 이것은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식은 기업의 순이익으로 시가총액을 채우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어요.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똑같이 1억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A라는 회사는 연간 순이익이 500만 원이고요. B라는 회사는 연간 순이익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A의 퍼는 몇 배죠? 네, 1억 나누기 500만 원 해서 20배고요. B의 퍼는 1억 나누기 2천만 원에서 5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A의 순이익으로 시가총액을 채우려면 20년이나 걸리고 B의 순이익으로 시가총액을 채우려면 5년이면 된다는 소리예요. 즉, A는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좀 고평가된 상황인 거고 B는 순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저평가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퍼가 낮을수록 저평가가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아까 식만 봐도요. 사실 퍼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분모인 주당 순이익은 커지고 분자인 주가는 낮아지면 되잖아요. 즉, 퍼가 낮다는 것은 기업의 수익력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저평가받고 있는 주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퍼가 높은 고평가된 주식은 앞으로 주가가 조금 내려갈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고 반대로 퍼가 낮은 저평가된 주식은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조금 높겠죠. 그러면 저퍼주, 퍼가 낮은 종목을 사는 게 무조건 좋을까요? 여러분, 삼성증권은 퍼가 7.8배고요. 카카오는 퍼가 306배예요. 퍼가 훨씬 낮으니까 삼성증권을 사는 게 더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퍼는 주가와 순이익의 관계를 나타내잖아요. 만약에 어떤 회사의 순이익이 엄청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2차전지 회사들 엄청 급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주가가 가만히 있던가요? 이 기대감을 미리 반영해서 주가도 엄청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오르죠. 그런데 퍼를 계산할 때 시총을 단기순이익으로 나누잖아요. 시가총액에는 이 미래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가 이미 적용이 되죠. 그런데 단기순이익은 바로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퍼가 엄청 높아지는 겁니다. 성장하는 산업에 속한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이런 기대감에 주가가 미리 강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퍼가 엄청 높죠. 그리고 테슬라의 퍼가 1000이 넘는 거 같은 이유겠죠.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너무 빨리 반영이 돼서 그래요. 이런 종목들을 퍼가 높다고 해서 지금 너무 고평가다.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 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퍼의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종목이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는가, 기업 자체적으로 순이익이 계속 늘고 있는가, 추정 순이익은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꼭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퍼가 높아도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은 주가 훨훨 잘 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삼성증권의 퍼와 카카오의 퍼를 말씀드렸었는데 과연 증권회사의 퍼와 IT 기업의 퍼를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업종마다 성격도 다르고 성장성도 다르고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른 환경도 다 다르니까요. 제가 키가 큰 편인지 작은 편인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미국인들의 평균 키와 비교를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들의 퍼와 비교를 해야 하겠죠. 삼성증권은 증권업종 내의 다른 종목들, 카카오는 IT에 속한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있겠죠? 이렇게 비교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1.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 2. 해당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퍼가 낮은 편인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확인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주식의 저평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네이버 금융을 활용하는 겁니다. 네이버 웹사이트에서 증권 누르시고요. 궁금한 종목의 종목명을 검색하면 이렇게 현재가, 차트 등등등 정보들이 쭉 나오죠. 여기서 종목 분석 누르면요. 이렇게 EPS부터 퍼, 그리고 업종 퍼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현재 퍼는 56.17배인데 업종 퍼는 92.77배네요. 우선 업종 대비해서 퍼가 낮으니까 퍼가 아주 높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여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시면 파이낸셜 서머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단기순이익과 퍼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단기순이익은 당연히 계속 늘어난다면 좋고 또 특히 2021년 예상치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더 좋겠죠.
물론 예상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클 수도 있지만 증가 추세인지는 분명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퍼가 여기도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연간 기준으로 계산된 퍼예요. 2020년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퍼는 47.97배네요. 2020년 12월 말에 주가가 반영된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런데 2020년이면 사실 지나간 정보니까요. 그 옆에 2021년 예상퍼를 더 의미 있게 봐주세요. 47.94배나 되던 퍼가 3.68배까지 낮아지죠. 이건 단기 순이익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데 반해서 주가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네이버의 실적이 성장할 것에 비해 지금 당장 시장에서는 주가가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죠. 요 수치만 보면은 또 뭐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적인 비교 기업 카카오의 퍼를 한번 볼게요. 비교를 해봅시다. 카카오의 퍼는 현재 무려 306.79배네요. 카카오도 물론 단기순이익과 실적 성장 가파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2020년 기준으로 퍼가 219.25배나 됐고요. 그리고 2021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도 62.20배네요. 확실히 네이버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아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IPO 기대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이미 주가에 빨리 반영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다른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PER, 퍼,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에는 네이버를 사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을 내가 사기 전에 현재 주가가 매수하기가 괜찮은 가격대인지 한번 체크를 하고 사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동일 업종에 속한 다른 종목들, 그 많은 종목들은 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이거는 LGTS를 활용하시면 더 좋기는 한데 LGTS는 다들 쓰시는 증권사가 다 다르실 테니까 제가 네이버 금융을 활용해서 알려드릴게요. 화면 오른쪽 보면요. 동일 업종 퍼라고 굵은 글씨가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면 같은 업종에 포함된 여러 종목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비교해서 퍼는 더 낮지만 실적이 괜찮은 놈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제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했잖아요. 이렇게 퍼를 비교할 때는 그 업종에 속한 다양한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을 찾아서 비교하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소재주 중에서도 나는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을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이 기업의 퍼가 낮은 수준인지 높은 수준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2차전지 소재주 중에서도 음극재, 전해질, 동박을 다루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양극재를 만드는 포스코케미칼, LNF, 코스모신소재의 퍼와 비교를 하면 좋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살까 말까 망설이는 종목이 있다면 퍼와 단기 순이익부터 확인을 하시고요. 동일 업종 내의 다른 종목들의 퍼와 한번 또 비교를 해보고 현재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요거부터 체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여기까지 오늘은 퍼의 개념과 퍼를 잘 활용해서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막상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나면 별거 없거든요. 하지만 주식하는 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개념 중에 하나라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